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준비한 사연 바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큐! 액션! 네. 우선 그게 제 내용들을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밑에 보시면 날짜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꿈 내용들을 다 적어놨던 거예요. 이게 제가 워낙에 꿈을 정말 쉬지도 않고 꿨었고, 그리고 내용이 제가 저걸 적어놓은 것들이 이상하게 꿈인데도 엄청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꿈들이나 아니면 뭐 딱히 별 내용 아닌데 이상하게 찝찝한 그런 꿈들을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곳을 두 번 갔다던 그 점집에서 꿈풀이까지 저걸 보고서 제가 이런 꿈들을 꿨는데요 하면서 저기 있는 꿈들을 거의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해석까지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은 꿈 기억이 나는 대로 적어뒀던 거라 좀 내용 자체가 그냥 들었을 때는 좀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꿈 꿨던 거 기억나는 대로 적어놨던 거라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말씀드릴 꿈 내용은 결과까지 확인이 된 내용의 꿈이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충격을 받았던 꿈인데 학교는 그때 당시 제가 정말로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배경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배경만 초등학교 배경이었고요. 몸이 안 좋아서 담임 종례 시간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퇴를 하고 교실 문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가 옆 교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 팔꿈치 바로 아래 그리고 양 발목이 잘린 상태로 나왔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너 왜 이러냐? 뭐 축구 좋아하는 애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뭐 되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게 됐어요. 좌석 버스 같은 버스가 왔고 사람이 많은 버스에 운전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자리가 있어서 친구랑 둘이 앉았습니다. 이동 중 사람들은 계속 타기만 하고 내리는 사람은 없어서 차가 정말 서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 빼곡했어요. 내릴 때가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앞으로 내리려고 했더니 기사님이 엄청 뭐라고 하면서 뒤로 내리라고 했거든요. 뒤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달라고 했더니 네가 내리려는지 어떻게 하냐며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순환버스기도 했어서 그냥 돌아서 내리자 하고 기다렸습니다. 순환으로 돌아왔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리려고 하는 역이 아닌 한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기사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내리자마자 버스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다산 콜센터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번호가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막 폰으로 검색도 했는데 그래도 번호가 안 나와서 포기를 하고 집에 가려다가 갑자기 그냥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골목으로 들어갔고 가다가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 들어가게 됐어요. 계속 가다가 막다른 길을 확인하고 옆 골목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당시 제가 살던 동네가 배경이었어서 서울이었거든요. 바다를 갑자기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 하다못해 강이 바로 보이는 곳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서 바다를 구경을 하다가 해변 모래사장으로 갔는데 어떤 여자들끼리만 있는 가족이 있었고 어찌저찌 하다가 제가 그 가족들과 섞여서 대화를 하고 제가 라면 같은 걸 끓이게 됐어요. 그런데 면이 하나도 없고 국물만 있는 라면 국물 같은 걸 끓였고 제가 무슨 나물을 한 토막 가지고 와서 넣고 끓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딸 중 하나가 사라져서 바다 얕은 곳에 들어가 모래도 훑고 이러면서 찾고 있다가 모래에 박혀서 죽을 뻔한 딸을 찾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분명 확인을 했었는데 그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넌 고마운 줄도 모르냐, 왜 같이 안 찾았냐, 제대로 안 찾은 거냐, 네가 빠뜨린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뭐라고 했었습니다. 전 억울한 상태로 근처 건물로 들어가서 계속 위로만 올라가다가 카페를 발견하고 앉아서 창밖에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면서 그냥 예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까 마주친 중학교 친구를 다시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으로 갔고 그러다 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 꿈에 나온 친구들은 전부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친구들이었고 당시 그 친구들 관련된 뭔가를 봤거나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왜 얘가 내 꿈에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이 꿈을 그 점집에 갔을 때 물어봤었는데 저한테 그 팔다리 잘린 친구가 살아있는 것 같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같이 탄 버스를 얘기했을 때 그걸 왜 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저승버스 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는 사람만 있고 내리는 사람은 없었으며 결론적으로 내린 건 저 하나였습니다. 제가 내려야 할 역에서 내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건 본능적으로 바로 집에 가면 안 된다를 알아서라고 하셨고 갑자기 바다가 보인 건 그분이 제 사주를 보고 하셨던 말씀이 제 조상들이 자손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예전부터 열심히 빌어서 제 옆에 영이 깨끗하고 맑은 할머니가 한 분 계시다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용궁에서 오신 할머니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도와주려고 꿈에서 바다로 부른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안 좋게 하려고 했다는 게 꿈에서 빨간 곡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나무 토막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엄나무 그런 것처럼 그런 나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집에 오고 며칠 후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 보니 폰 번호도 저장되어 있는 건 다른 사람인 것 같았고 SNS 활동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너 행방을 아는 친구를 찾게 됐고 그 친구에게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꿈을 꾼 시점으로 약 한 달 정도 후 그 친구에게 교통사고가 났고 현장 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은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훼손 정도에 대해서 묻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왜 내 꿈에 나왔지? 하는 사람이 나온 꿈은 한 달 이내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에 가까운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왔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찝찝하고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심할 땐 죄책감까지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평소에도 말했다시피요. 이런 꿈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꾸고 이런 미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시현 형도 그렇고. 야, 너는 이런 거 믿니? 어떠니? 태몽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잘 못 믿는 게 그런 꿈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게 제가 직접 겪어봐서 그런 게 자다가 좀 악몽을 꿨어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서 깼는데 다행이다 할 때 있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나는 꿈이거나 맞아, 내가 맞아. 누군가가 칼 들고 오는 사람이 쫓아오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딱 깨면 다행이다 하고 다시 지쳐서 스르르 잠들고 아침에 되면 꿈 꿨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 필름이 끊겨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옷 입었었지? 그 사람이 오다가 진짜로 나 찔렀나? 아닌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냐면서 개꿈이구나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으셨잖아요. 또 직접 이제 까먹어질까봐. 그래서 메모를 해놓는 거 보니까 안 까먹으려고 메모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또 계속 좀 안 좋은 꿈도 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부터 꾸긴 꿨는데 그때는 연결 짓지도 못했고 이 꿈을 적기 시작했던 게 그 점집을 알려준 게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저랑 되게 비슷한 꿈을 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동생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라고 하길래 그럼 나도 꿈 물어보러 갈래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꾼 모든 꿈들을 제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되게 꼼꼼하시다. 그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알게 됐던 게 저한테 막 붙어있는다는 식으로 하면서 오방기로 막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딱 그때가 그 동생이랑 같이 아는 지인이 제 꿈에 갑자기 또 나왔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그런데 한 달 정도 또 후에 어머니가 이유 없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장례식장을 갔다가 한 달 정도 후에 그 점집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달 안에 갔다 온 적 있냐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좀 약간 혼잣말처럼 하신 게 아이고 네가 그걸 왜 신경 쓰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좀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했는데 뭐 그분 말로는 아마 할머니가 뭐 얘기를 해봤자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꿈으로라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저랑 관련된 꿈도 아마 많이 보여주셨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거라고 좀 생생하게 나는 것들만 적어놨던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꿈을 꾸고서 또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꿈풀이 또 무속인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있고 하긴 한데 네.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습관을 들여가지고 꿈의 의미 부여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뭐가 되게 제가 무속인들을 제가 직접 간 거는 그 점집이 처음이고 이상하게 계속 연결이 있었어요. 무속인들이랑. 근데 그때 했던 말들을 전부 다 믿었으면은 제가 이미 솔루션 그거 신청할 때 뭐 이상한 무당들 만나서 굿도 하고 뭐 하고 그런 상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되게 주위에 무속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보통 사람보다는 그렇죠. 맞죠. 찾아다니시는 건 또 아닌데 근데 얽히게 되네요, 자꾸. 어떻게 보면 네.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꼬인다? 네, 맞아요. 네. 꼬여요.